세도정치. 세도정치 짤막한 스토리. 조선 후기 세도정치는 그 연원을 따지자면 사실 18세기 후반 정조연간이 시초였다. 정조는 붕당 정치를 혁파할 목적으로 홍구경이란 인물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누이를 왕의 후궁으로 앉힌다. 하지만 홍구경은 점점 권신이 되어간다. 붕당 정치는 없어져서 좋았지만 대신에 권신 정치가. 다행히도 홍구경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문제는 그런 몇몇 외척들의 권신 정치는 다음 때에 가서 학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즉위하자 곧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세도정치에 막을 올린다. 안동 김씨였다. 차라리 붕당 정치가 좋았지. 외척이 날뛰면 나라가 썩어버리게 됨. 그리고 이후 조선은 60년 세월 동안 외척들의 세도정치로 얼룩지게 되었으니 구체적으로는 이러했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고 몇 년 후에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그러자 나라 안에서는 삼정이 문란해지고 또 나라 밖에서는 서구 열강들의 이양선이 출몰하는 등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어. 하지만 순조 임금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잖아. 안동 김씨 세력이 너무 방만해진다 하여 아들 효명세자의 세자빈을 풍양조씨로 골랐지. 그래봤자 풍양조씨 세도가들도 거기서 거기였어. 오히려 순조는 홍경래의 난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됨. 그때 엄청났지. 외란 호란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면서? 내란에다가 자연재해인 홍수까지 겹쳐서 그럼. 10년 사이 인구가 200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니 완전 지옥이었지. 200만 명, 어마어마했구나. 양안에 등록된 기록이니까 그보다 덜 죽었을 수는 있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순조는 이유 수습할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안타까운 건 효명세자야.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 효명세자가 특히 영특했다고 하던데 유절했지. 그래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보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헌종 때는 안동 김씨 세력이 주춤하고 풍양조씨가 득세하지 않았음? 하지만 세도정치는 성씨만 바뀌었지 거기서 거기였음. 나라 안에서는 삼정이 여전히 문란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설치고 밖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고 순조 때와 다를 바 없었던 시절이지. 그래도 헌종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인생 회복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있었어. 너무 일찍 죽은 게 문제였지. 그리고 헌종이 죽자 안동 김씨가 다시 풍양조씨들을 밀어내고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대비와 짜고 내세웠던 왕이 바로 철종임. 허수아비 임금. 맞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무늬만 임금이었지. 그야말로 안동 김씨 천하의 세상. 민초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매관 매직과 탐관오리. 세도정치 시기에 세도가들은 비변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때 주요한 세도가 문벌들은 안동 김씨, 풍양조씨, 전주씨. 이들 중앙 관료들은 돈을 받고 지방 관직을 파는 매관 매직을 통해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수령은 만냥, 관찰사는 100만냥. 그러자 수령이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꾸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괜찮아, 일단 수령만 되고 보면.
부민들을 탈탈 털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관이 되었던 게 당시의 세태였다. 그런데 수령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3년이었다. 하지만 세도가들은 지방관을 자주 바꿔야 본인들에게도 이득이었기 때문에 1, 2년 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잦았다. 군의 수령들 입장에선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짧은 임기 중 바짝 털어야만 했다. 더구나 당시 수령들에게 나라에서 녹봉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어차피 수탈할 거 뻔히 아는데 니들한테 줄 녹봉이 어딨어. 때문에 수령들은 더더욱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백성들을 수탈해야만 했으니 흔히 이런 이들을 보고 탐관오리라 비난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의 모순이기도 했다. 거에 붙어도 제대로 한 자리 하려면 뇌물을 바쳐야 됐고 뇌물을 바쳤으면 회수해야 되지 않는가.